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한승호 박사원 학생이고요. 본 과제는 저희 교실의 노무현 교수님 팀에서 수행을 했고, 현대중공업의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EDRC 통해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결과물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화학공학회에서 하는 주된 공정이나 제품 개발 하고는 좀 관련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개요적인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과제 제목은 물리기와 해석을 이용한 해상 크레인의 작업 안정성 평가 방법 연구라는 과제를 진행했었고요. 2019년 7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한 1년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고 소개 및 그다음에 배경 이론, 그다음에 적용 사례, 본론 순으로 발표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보시는 이 이미지가 해상 크레인입니다. 해상 크레인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크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해상 크레인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바지라고 하는 물에 직접 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앞에 지부라고 해서 물건을 들기 위해 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풀라고 해서 이제 와이어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실제로 블록 어떤 무거운 중량물을 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크레인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 크레인이고요. 이름이 HP 만인데 만이라는 의미가 만 톤을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초대형 해상 크레인입니다. 만 톤이라고 그러면 사실 크게 감이 안 오는데 일반 경차가 한 1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경차 만 대를 한 번에 들 수 있는 그런 크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180m 정도 되고요. 구매 길이도 거의 한 200m 정도 돼서 높이가 상당히 높은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 안정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를 짓는 선주, 배의 주인이나 혹은 이제 배를 감독하는 선주가 있습니다. 작업 전에 이제 안전한지 그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산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연구소에 이런 식으로 의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의뢰를 받은 연구소에서는 이제 모델링 및 해석을 수행하고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다시 이제 엔지니어한테 보내주고 이를 받아서 다시 선주 쪽에 전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와 사실 1대1 관계인데 이걸 중간에 한번 연구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실제 연구소에서 수행한 동영상인데요. 이러한 해석들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수주에서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날 혹은 이제 일기예보가 보통 2, 3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작업을 실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소까지 이제 해석 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프로덕션 엔지니어가 작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제 해상에서 작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없다라고밖에 하는 그런 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의 한계는 실제 이런 해상 크레인을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후크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연결하는 링크빔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힌지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 모델링이 어렵고, 또 블록로더라고 해서 이제 조선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 아래에 달려서 여러 개의 와이어를 연장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해석에서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모델링을 단순하게 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델링한 것과 실제와 같이 모델링한 경우에 운동 해석 결과를 보시면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실제 선주나 상급에서 이러한 의뢰가 왔을 때 그 생산 쪽에 있는 엔지니어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빠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가 왔을 때도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빠르게 리플라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링크빔이나 블록로더와 같은 이러한 조선 쪽에 사용되는 이런 일부 장비들을 또 모델링이 가능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저희가 1년 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의 모습이고요.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것이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해상 크레인입니다. 이거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기존 소프트웨어들에서 가지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시켰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기능이나 현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웨더 DB와 연동하는 기능들이 추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배경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해상 크레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지와 지구와 그 다음에 리프팅 모듈까지 여러 개의 물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도식화해보면 이제 여러 개의 바디가 조인트나 와이어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운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제 멀티바디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이 멀티바디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물체랑 다르게 구속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속력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멀티바디라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의 어떤 포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포뮬레이션들이 존재하고요. 저희는 본 과제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디스크리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가물체계 운동 해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운동 해석 과정은 단순하게는 이제 푼 MA를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속도 또 위치를 가지고 다시 시간 진행을 시켜서 외력 계산을 하고 이러한 외력이 다시 반영이 돼서 다음 스텝 위치를 계산하는 수치 계산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운동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들이 이제 외력인데요. 해상 크레인은 이제 웨이브나 부력이나 커런트 윈드와 같은 환경 외력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윈드가 있는데 바람은 저희가 스태틱하게 부는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바람의 속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사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10m 위치에서의 어떤 평균 풍속과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유추한 이러한 플럭추에이션을 통해서 윈드 스피드를 생성을 해내고 그다음 생성된 윈드 스피드를 적용하여 윈드 코스를 계산을 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니어로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현장에서 실제로는 이런 넌리니어 스프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길이에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K값이 바뀌는 이런 스프링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계류 라인은 카테너리라고 해서 자중을 받아서 자중에 의해서 가는 힘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 와이어의 요소가 X, Y 방향으로 이런 힘을 받고 이러한 힘들의 평형식을 계산을 하여 끝점에서 받는 수평 방향의 힘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로더라는 장치인데요. 이거는 조선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위쪽에는 고정도르래가 있고 아래쪽에는 움직도르래가 있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아래쪽에 힘이 작용할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움직도르래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아래쪽에 걸리는 장력들이 균일해지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다 도르래를 모델링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분사된 블록로더를 모델링을 해서 여기 있는 원리대로 힘을 받으면 늘어나고 힘을 받지 않는 쪽은 이제 길이를 줄여가면서 이퀄라이저와 동일한 이 블록로더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소에서 많이 해상 크레인으로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예제를 적용을 하고 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해상 크레인이 다음과 같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지 위에 올려져 있는 어떠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예제가 있고요. 들어 올린 후에는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암벽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이후에 다시 이 위치에다가 다시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블록은 5,000톤 블록으로 가정을 하였고, 아래 8개의 블록 로더를 사용해서 총 32, 한 블록 로더당 4개씩 총 32개의 와이어를 연결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실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인데요. 기존의 해상 크레인을 기본으로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해상 크레인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 같은 것들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런 것들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이후에 동영상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블록을 이제 계속 들어 올리게 되면 보시는 이 값이 장력입니다. 와이어로에 걸리는 힘들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블록을 든 이후에는 실제로는 이제 옆에 이 해상 크레인을 밀기 위해서 그 터그보트라고 해서 이렇게 밀 수 있는 작은 배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상 크레인을 이동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위에다 내려놓는 시뮬레이션까지 이러한 작업들을 본 프로그램을 써서 빠르고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비교를 위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과 동일한 예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서브스트럭처 위에 탑사이드 모듈을 하나 내려놓는 예제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거는 4,000톤 정도 되는 블록입니다. 수행할 때는 환경 인력을 작용을 해서 아마 이제 우측에서 파도가 온다라고 가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해상 크레인이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장력이 계속 운동 때문에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장력들이 프로그램 상에서 출력이 되는데 비교를 위해서 제가 엑셀로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후크에 걸리는 하중들이 1000톤 이상 운동 때문에 1000톤 이상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값들을 확인하여 본 주어진 해상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태풍이 올 때 배를 계류라고 해서 암벽에다가 막 묶어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묶어놓으면은 이제 불필요한 그건 번개되고 너무 적게 되면은 해상 크레인이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파손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적당한 수의 와이어들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태풍이 온 상황을 가정해서 좀 상대적으로 심한 외력을 주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각 와이어들에 걸리는 장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로 각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들이 나오면 이러한 장력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암벽 쪽에 와이어가 걸릴 수 있는 위치를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적게 걸리도록 와이어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제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도 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과제 미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산업의 요구사항들을 받았고 이를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검증하는 내용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산업 쪽에서 생각하는 유형 효과는 다음과 같고요. 너무 많이 적어주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소프트웨어 대체라든지 이제 인건비 절약 같은 효과를 성과로 내었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일단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상 크레인의 안정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과제의 의의가 있다고